안녕하세요. 스리스리 바스리 상표 마법사 이스리벨리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변리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라 라기보다는 제가 수험생 때 이런 게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 채널에는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수험 기간이 생동차 합격을 해서 이제 1년 1개월이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이제 준비해서 업로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상표를 공부할 때 어떠한 부분이 어려웠냐면 특허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상표 특허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다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이제 책으로 읽으려니까 이게 사실은 한 번만 그냥 내가 직접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글로써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막막하면서 그냥 내가 한 번만 해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생각이었냐면 저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다른 일을 좀 했었어요. 그 일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조연출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 조연출이 하는 일은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아직 바로 투입이 될 수 없으니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 절차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말과 글을 기존에 이제 그분들도 인수인계를 위해서 이제 파일을 작성해 놨는데 다 글로써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기획부터 최종 방송까지의 절차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괄적인 어떤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해보기 전에 이제 글로 배운 겁니다. 이거를 글로 배울 때에는 처음 들어온 조연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제 좀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 배워야 되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절차를 글로 이해하려 하니까 이제 막막하니까 이해도 잘 안 됐고,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괜찮아, 이제 지금 몰라도 한 번만 돌면 다 이제 쉽게 와닿을 수 있어, 다 이제 체득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딱 한 턴만, 프로그램 한 턴만 돌아보면은 다시 이 인수인계 파일이나 글들을 볼 때 이게 그렇게 쉬운 말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억을 안고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출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절차들을 통해서 등록까지 되는지를 한번 눈으로 보고 싶었지만 사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 매일매일이 바쁘잖아요. 공부할 양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막해서 실제로 저는 시험 볼 때까지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그래도 이제 상상을 하면서 실제 내가 그 절차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돌려보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쉽다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이 문구가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걸 루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문구들을 보면 정말 쉬운 단어일 것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하는 일들이 정말 쉽지만 이거를 사실 글로써 나는 일어나서 냉장고의 문을 먼저 연 다음에 뭐를 하고 이런 거를 다 써놓으려고 하면은 이 절차들이 글로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 이게 그냥 실제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용어를 글로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쉽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걸 넘어서 한번 실제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표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로라는 사이트에서 전자출원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이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로 미리 인증서 등록이라는 거를 해두고 이 공동인증서에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표 출원 현황에서 웹에서 서류 제출하기 하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란이 있고 그냥 상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표, 첫 번째 서류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전자로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웹에서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출원 절차 서류를 클릭을 하면 출원서가 있죠? 출원서를 클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출원인 정보에는 뭐를 쓰는 거냐면, 출원인마다 이 특허 고객 번호라는 걸 미리 부여받아야 이 번호를 토대로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명이랑 특허 고객 번호를 여기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또 대리인인데 전 대리인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포괄 위임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출원인이 이제 제출은 제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원인이 제가 대신 제출하고 이러는 것을 위임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포괄 위임이라는 것도 이 웹사이트에서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괄 위임 관련 신청 들어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포괄 위임 신청, 전자서명, 여기서 포괄 위임 신청 눌러볼게요. 여기서 미리 이렇게 특허 고객 번호 그분의 이름을 넣은 다음에 이제 출원인의 정보에 그분의 특허 고객 번호와 이름, 제가 이제 위임 받으려는 그분의 이메일, 휴대전화를 썼고, 그리고 신고인은 저죠. 제 거 넣고 등록 대상 대리인도 제 거 넣은 다음에 위임 사항 코드에 이제 뭐 상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결국에는 제출하기 누른 다음에 인증서로 인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포괄 위임 번호도 부여를 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다시 출원서로 돌아와 볼게요. 출원서 돌아오면은 결국 중요한 게 여기 등록 대상 입력 방법에 고시 명칭만 입력, 고시되지 않은 명칭 입력. 고시되지 않은 명칭도 이제 적법하면은 거절되지 않고 등록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고시 명칭만 입력 눌러볼게요. 등록 대상은 상품류 쓰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내가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할 건지를 이렇게 하는데, 상품류 이렇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1류부터 이렇게 45류까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페 한다고 해볼게요. 43류. 여기다가 카페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카페라는 단어가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카페 서비스업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지정 상품 여러 개를 이렇게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유사군 코드마다도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개류당 10개까지 금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6, 7, 10개까지 금액이 동일하니까 보통 10개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 상품 추가 10개가 넘어도 1개부터 2,000원씩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우선권 주장할 건지 출원 시 특례 주장할 건지도 체크 이렇게 하면 되고, 상표 유형도 추가한 다음에 일반 상표면 일반 상표, 특수 상표면 특수 상표 체크하면 되는데 일반 상표 누를게요. 그리고 적용. 그리고 상표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재합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취소. 이러면 이렇게까지 됐죠. 그리고 상표 견본은 이미지로 다 첨부를 해야 돼요. 도형이든 문자든 다 이미지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해서 미리 받은 뭐 파일을 첨부하면 되고, 만약에 뭐 이제 문자를 그냥 알아서 여기서 변환해 주는 걸 이용하겠다 하면 작성하기 해가지고 제가 상표 마법사 이렇게 변환 누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완료 및 서명은 또 인증서 이제 인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이터 입력 안 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제출하면 이제
수수료 납부로 가가지고 수수료 납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제출까지 제출 후에 이제 수수료 납부까지 이 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됩니다. 키프리스는 이제 상표 정보, 뭐 특허도 그렇고 다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출원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의견 제출 통지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의견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썼는지 대충 그 서류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극복하면 출원 공고 결정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등록 결정되면 등록 결정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그냥 다 눈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상표는 이제 제가 출원을 했던 고객님의 상표인데, 보시면 닭발을 동경하다 하면서 도형이 결합이 되어 있죠. 이게 출원서에 첨부한 상표 견본의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떠한 상품을 지정해서 출원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다 음식점업, 식당 서비스업 하면서 43류에 속하는 유사군 코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품들을 10개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출원일을 한번 볼게요. 출원일은 2025년 8월 5일자죠. 이때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지금 현황도 볼 수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죠. 2026년 1월 29일에 등록이 됐습니다. 앞에 얘는 등록번호예요. 등록번호는 이렇게 생겼고 출원번호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통합행정정보에 들어가면 어떻게 심사를 거쳤는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서를 8월 5일자에 제출을 했고요. 우선심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심사는 뭐죠? 우선심사는 빨리 심사해서 빨리 이제 거절되든 등록되든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을 받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심사 신청 사유 이제 다 공부할 때 배우시잖아요. 그거를 저도 기재를 하는데, 실무상 가장 많이 쓰는 우선심사 신청 사유는 이제 출원인이 상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자료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이제 우선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심사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절됐죠. 근데 거절 이유가 적힌 게 의견 제출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한번 봐볼게요. 의견 제출 통지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의견 제출 통지서는 이제 출원인 정보 나왔고 처음에 발송일자 나오면서 제출 기일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2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 등 이렇게 대응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거절 이유가 나와 있죠. 거절 이유는 첫 번째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해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 그럼 7호는 뭐죠? 선행상표, 타인의 선등록 상표랑 동일 유사하면,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출원하면 거절되는 거죠. 그러면 선등록 상표가 뭔지도 이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선등록 상표는 이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 출원상표 주요부 동경, 이 한자가 동경이에요. 동경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 동경 이 부분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표장이다. 그래서 이제 출처 혼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거절 통지가 났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의견서를 2달 내에 냈습니다. 2달 내에 낸 의견서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의견서인데 동경이라는 부분이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해서 이제 거절 이유가 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동경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거절이 난 거냐면, 사실 그냥 동경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약간 닭발을 동경하다 해서 이 동경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외에 그 뭔가를 그리워하고 이런 부분으로 쓴 동경임을 짐작을 할 수 있고, 이 한자는 그런 의미의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관념까지 유사하니까 이제 그 거절 이유가 난 거예요. 출원인 주장 요지만 먼저 볼게요.
결국에 동경은 일본의 수도를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의 식별력이 없어서 출원인도 동경 닭발했다가 이제 이미 거절된 심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출원을 이전에 동경 닭발로 했는데 동경이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영도 결합하고 닭발을 동경하다 해서 출원을 했는데 선행상표에 의해서 동경이 동일 유사하다고 지금 거절 통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매우 당황스럽다 이런 걸 어필을 하면서, 그리고 이 관념이 동일 유사해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관념인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그것만을 생각함이 동경의 관념인데, 이거는 사실 음식점 업에서 다수가 차용하고 있는 관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체로서 관찰을 해야 되고 이제 비유사하다라는 점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동경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지정상품에 대해 다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동경을 포함하는 이제 이분의 거절 심사례도 첨부를 하고 동경을 포함해서 다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다수가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을 쫙 첨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념도 모두가 이제 그냥 쉽게 다수 공존하고 있는 관념,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관념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게 사실 뭔가를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또 가고 싶어서 하는 게 동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동경이랑 유사한 관념이 뭐가 있어요? 약간 그리움, 추억, 뭐 향수, 이렇게 유사한 관념들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상표들이 이렇게나 많다. 모두가 이건 음식점에서 다 가지고 싶어하는, 쓰고 싶어하는 관념이다. 이제 못 잊어서 또 가고 싶은 곳. 이런 관념은 이제 그렇게 특별한 관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닭발을 동경하다인데 여기서 동경만 빼는 거는 너무 과도한 분리 관찰이다.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이런 걸 주장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외관 칭후 관념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제 의견서 형식은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제가 쓴 걸 법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의견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려운 애가 아니구나. 그냥 거절 이유가 나면 여기서 반박을 하는 그런 서면이구나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있다 출원 공고 결정서가 접수가 됐죠. 이 출원 공고 결정서가 접수됐다는 거는 처음에는 거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절 통지를 했지만 의견서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등록해도 되겠다 하면서 출원 공고 결정서를 준 겁니다. 출원 공고 결정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나오면서 출원 공고 결정서, 그래서 여기 바뀌었죠. 특허청이 이제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아까 특허청으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났는데 이제 지식재산처죠. 출원 공고 결정하면서 얘를 출원 공고 결정합니다 하면서 이 상표 견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출원 공고 되면은 여기 출원 공고도 키프리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원 공고 란이 있죠. 이 뜻은 얘가 곧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할 사람은 이의 신청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거 보고 만약에 이거는 내 거랑 너무 도형 부분이 만약에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의 신청을 했으면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 없었고요. 그래서 등록 결정이 됐습니다. 등록 결정서도 보여드릴게요. 출원인 다 비슷하죠. 출원번호, 왜냐면 상품류 특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출원인 정보도 써 있고요. 등록료 안내도 뒤에 해줍니다. 그래서 등록료는 5년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일시 납부 시 이거다, 금액은 이거다 해서 이제 출원인이 이걸 받고 되게 좋아하겠죠. 등록료만 내면 등록되는 거니까. 등록료 납부하면 이제 등록번호부터 부여가 되고 전자등록증도 이제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증도 보여드릴게요. 삐까뻔쩍하죠. 이렇게 등록증 하면서 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원번호는 이거고 출원일 등록일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정보가 있어서 조금 가렸고요.
그래서 43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때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실제 뭐 클릭해서 내가 인터넷 저보다 얼마나 잘 사용을 하시겠어요. 이런 거를 클릭 해가지고 내가 직접 만약에 상표를 출원한다고 했을 때 실제 출원한 다음에 뭐 거절되면 뭐 대응하거나 등록 결정되면 돈 납부하고 이런 거 다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건데 실습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방대한 양의 글과 이제 두꺼운 책으로 배우게 됐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서 여기 이 양 자체에 압도되기보다는 사실은 쉬운 거다라고 조금 주눅들지 않게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보지 못한 뭐 서류나 다른 절차들도 사실은 내가 직접 해보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테니까 쉽다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머리로라도 실제로 이게 사실은 진짜 해보는 거를 역으로 글로 쓴 거니까 가장 본질은 실제 해보는 거겠죠. 이거를 머릿속으로라도 상상하면서 좀 해보면은 실제 한 번씩 볼 때마다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도움이 저는 되게 그때 원했던 거여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그래도 좀 있으면 봄이 될 것 같은데, 모두 수험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면서 이제 인생에서 정말 이 뜻깊은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사실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구독을 요청드리면서도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지만 구독하고 뭐 합격한 후에 보셔도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업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을 드려서 실제 제가 이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조금 그런 상표법에 있는 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한다기보다는 좀 쉽게 풀어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 내용 자체, 상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쉽게 이해하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뭐 정말 뭐 진짜 시간이 있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럴 때 보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라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표 다음에도 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건 안 보셔도 되고 네,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